듣기만 하여도 통찰력이 생기는 통키뉴스와 히사모뉴스는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라니맘닷컴은 한국과 미국에서 주문이 가능한 굉장히 좋은 상품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렛츠고! 첫 번째 뉴스는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의 전기차 테슬라가 15억 달러, 하나 돈으로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다는 소식에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는데요. 한때 48,000달러 선을 넘어서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테슬라가 8일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15억 달러의 규모의 비트코인 구매 사실을 공시하고 가까운 미래에 제품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용인하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고요. 실제 테슬라와 같은 선도 기업이 비트코인을 자사 재무 회계 수단으로 끌어안자 다른 대기업들도 테슬라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고요. 캐나다에 본사를 둔 투자은행 RBC 캐피탈 마켓은 투자자 메모에서 전자지갑 앱인 애플 월렛을 가상화폐 거래형으로 개발하면 상당한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애플이 테슬라의 뒤를 이을 만하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이번에 비트코인을 매입한 15억 달러는 테슬라 현금 보유액의 8% 수준이지만 이처럼 비트코인을 사두는 기업이 늘어나게 되면 수요는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시 갤럭시 디지털의 창업자인 마이클 노브그라츠는 미국 내 모든 기업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비트코인 가격이 연말에 1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노브그라츠 연말에 10만 달러까지 안 오르기만 해봐야. 하지만 그동안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인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조지타운대 제임스 엔젤 부교수는 기업의 관리자들은 일반적으로 보수적이어서 안전한 유동 자산에 투자한다며 하루에 10%의 급등락하고 한 달이면 50%씩 오르내리는 비트코인은 좋은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비트코인은 2017년에도 2만 달러를 상회하며 당시로서는 기록적인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2019년 초에 3천 달러 수준으로 폭락해 뒤늦게 뛰어든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큰 손실을 안겨준 적이 있고요. 비트코인은 거래 수단 등의 활용성 면에서도 아직은 떨어지게 되고요. 블록체인 전문 분석 기업 채널 리스트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비트코인 거래의 1.3%만이 상거래에서 나왔습니다. 외환거래 회사 오안다의 분석가인 제프리 헬리는 비트코인 열풍은 단기적 투기 모멘텀에 추동하고 있다며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오른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비트코인이 일상에서 어떻게 쓸지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이 저격한 비트코인, 테슬라를 중심으로 새롭게 일고 있는 비트코인. 자, 누가 이기는지 좀 지켜봐야 될 텐데요. 저희 미즈노래 비트코인에 대한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렇죠. 비트코인의 가상화폐에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비트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날려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상화폐가 갖고 있는 성장성, 가상화폐가 앞으로 생활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까지만 하고, 자, 바로 다음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의 집중적인 제재를 받은 미국 업체 화웨이 아시죠? 화웨이자는 아니고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 회장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낸 행사에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회장은 연 5G 프로젝트 행사장에 모인 기자들에게 미국의 새 행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이익과 경제 발전을 위해 개방적인 정책을 품기를 바란다. 쉽게 말해서 우리를 너무 나쁘게 보지 말아달라. 관계 개선을 원한다라는 제스처죠. 또 우리는 미국산 부품과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그러나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여전히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웨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지난 2019년 5월 블랙리스트에 지정했으며 특히 반도체 등 핵심 부품의 공급도 제한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고요. 특히
CNBC에 따르면 런 회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를 준다면 반갑게 맞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경제 발전을 원하고 중국도 역시 경제 발전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CNBC는 런 회장의 이날 언급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첫 공개 언급이라면서 런 회장이 좀 더 부드러운 접근 방식을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짝 엎드리는 거죠. 그렇죠? 공매도 세력에 대항하며 미국 증시의 개인 투자자, 개미 집결지로 유명세를 탄 미국의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 2억 5천만 달러, 약 하나 2,791억 원의 신규 자금을 조달했다고 8일 밝혀졌는데요.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레딧은 신규 자금을 비디오 사업과 광고, 해외 시장 확대 등 전략적 투자에 쓸 계획이라며 이번 자금 조달 과정에서 회사 가치는 약 60억 달러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2019년 자금 조달 때의 평균 가치의 30억 달러의 2배 수준이거든요. 2005년 서비스를 시작한 레딧은 일부 밈의 발상지 역할을 했으며 현재는 매일 5천여만 명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로 발돋움했고요. 특히 최근 대화방 월스트리트 배츠를 통해 중국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나선 헤지펀드에 타격을 가하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았고요. 레딧은 7일 열린 미국 프로 풋볼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 TV 중계 때도 공매도에 반란을 일으킨 개인 투자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내용의 광고를 5초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지금 GME를 비롯해서 AMC, BB 지금 레딧 주가들이 폭락을 했거든요. 아직 끝난 건 아니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과연 누가 돈을 벌었냐는 거죠. 일부 헤지 펀드들이 엄청난 돈을 벌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요, 저 레딧 안에서 개미들을 선동했던 이들이 과연 진짜 개미였느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누가 이익을 받냐라고 결정을 하면 되겠죠. 다음 뉴스입니다. 미 국채 30년물 수익률이 8일 장중한 때 2%를 웃돌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고요. 이에 따르면 미 국채 30년물 수익률은 장중 2.006%까지 올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국채 시장이 혼란에 빠지기 전인 작년 2월 처음으로 2%대를 넘어섰습니다. 저널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경기 시장의 회복세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최근 미 국채 장기물이 단기물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투자관리회사 리처드 번스타인 어드바이저의 채권 담당 직원인 마이클 콘토플로스는 30년물 수익률이 2%를 넘고 물가가 함께 오르기 시작하면 이는 경제성장의 명백한 선행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들은 기술적으로 중요한 2%선 돌파로 수익률이 2.44에서 2.47%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중기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더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다만 단기물 수익률은 최근 코로나 확산 등 우려로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저널은 전했고요. 이에 따라 2년물과 10년물 수익률 격차는 장중 1.074포인트를 기록 2017년 봄 이후 최대로 벌어진 상황입니다. 미국의 게임 회사 가운데 일렉트로닉 아츠라고 있습니다. EA라고 하죠. 8일 모바일 게임사 글루 모바일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게임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 아시죠?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EA는 글루 모바일을 전액 현금 거래로 24억 달러. 얼마인지 아십니까? 2조 6,803억 원입니다.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 모바일 주주는 약 3.36%의 프리미엄이 붙은 주당 12.50달러를 받게 되었고요. 약 800명의 직원을 거느린 글로 모바일은 EA에 인수된 뒤에도 독립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요즘 미국 현지에서 이렇게 인수하고 난 다음에는 독자적인 운영권을 보장해주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죠. EA는 주식 시가총액 기준으로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이어 미국 내 2위 비디오 게임 사다 피파와 배틀필드 등 저희 아들을 잘 알겠네요. 유명 게임과 모바일 게임 스타워즈, 갤럭시 오브 히어로즈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설립된 글로 모바일은 킴 카다시안, 할리우드, 디너 대시 등의 모바일 게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게임을 하나도 모를까. 갤럭시밖에 기억이 나는 게 없네요. 미국 워싱턴주 의회가 10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가진 억만장자들에게 1%의 세금을 추가로 물리는 내용의 부유세 도입안을 발의했다고 CNBC 방송이 보도를 했고요. 이에 따르면 워싱턴주 의원들은 불평등을 줄이고 지방 세수 보강을 위해 부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주식이나 옵션 등 금융 투자 자산에 대해 물리는 이번 부유세가 도입되면 연간 20억 달러의 추가 세입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부유세가 도입이 되면 워싱턴주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연간 20억 달러 규모의 세금을 내야 되고요. 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은 13억 달러. 그 다음에 마소의 전 CEO 스티브 발머는 8억 7천만 달러, 베이조스의 아내인 맥킨지 스캇은 6억 달러를 각각 납부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 미국의 조세재단의 제리드 월크잭은 워싱턴주가 부유세로 거둘 수 있는 세금의 97%가 이들 4명에서 나올 것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을 했고요. 월크젯은 부유세를 내기 싫으면 거주지를 다른 주로 옮기면 그만이라면서 억만장자들이 이미 상당한 세금을 내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이 세금 때문에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 워싱턴주뿐만 아니라 저런 거 하기 전에 미리미리 자발적으로 오블리스 노블리제를 실천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미국의 음식 배달 업체 도어대시는 음식 서비스 로봇 개발 업체인 초보틱스를 인수했다고 8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보도에 따르면 도어대시는 이날 초보틱스 인수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번 인수를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고요. 도어대시는 초보틱스의 음식 만들어주는 로봇인 셀리가 이미 수백 곳에 설치되어 있다면서 자동화된 음식 생산이 식당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수 가격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피츠북 자료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자금 조달에 나섰던 지난 2018년 초보틱스의 기업 가치는 4억 6천만 달러로 평가됐고요. 2014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설립된 초보틱스는 고객의 주문대로 샐러드나 비스켓볼, 요구르트 등 만들어주는 초밥 샐러리를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경쟁당국이 새로운 사생활 보호 기능을 추진 중인 애플이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된다고 경고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자, 애플은 아이폰 사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정보를 추적해도 되는지 이용자들에게 묻는 기능을 몇 달 내에 추진할 계획인데요. 자, 그러는지 지금까지는 이러한 절차 없이도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던 페이스북은 애플의 이번 조치가 애플 자체 광고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경쟁 제한 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베스타르게는 애플이 자체 앱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경쟁 이슈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애플은 이번 조치가 자사를 포함해 사용자 개인 정보를 추적하는 모든 앱 개발자들에게 적용된다고 말해왔지만 애플 광고 플랫폼은 사용자 정보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애플은 현재 EU 경쟁 당국으로부터 모바일 지급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와 앱 장터인 앱스토어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이 애플과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공시한 가운데 미 CNN 방송이 8일 애플의 협력 파트너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자, CNN에 따르면 애플카의 파트너를 둘러싼 추측이 점증하고 있지만 핵심은 애플이 기술을 공유할지 여부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아마도 애플은 기술 공유를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이 경우 자동차 제조사들은 애플을 위해 아이폰을 조립하는 대만 업체 팍스콘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애플이 아이폰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애플은 아이폰을 파는 회사지. 아이폰을 제조하는 회사는 팍스콘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기업인데 대만 기업이에요. 대만 기업. 이 팍스콘에서 애플의 아이폰을 다 조립을 합니다. 애플의 전기차와 협력하려고 하는 이들은 보통 그렇잖아요. 그들의 목적이 뭘까요? 애플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통해서 자사의 어떤 마케팅? 하지만 그들이 개발하는 전기차가 있다고 한다면 애플차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도 애플카랑 협력하려고 한 이유는
그렇죠. 애플이 갖고 있는 고급 기술에 대한 부분을 기술 이전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애플이 그런 걸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한다고 했을 때 아무리 애플이 아니라 애플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기업들이 애플과 협력을 할까요? 즉, 제 생각은 이제라도 서로 기싸움 그만하고 애플과 현대는 함께 해야지만 양쪽이 먹고 살 수 있는 건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반도체 부족 여파로 이 자동차,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일반 자동차에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반도체가. 휴대폰이나 게임 업체 쪽에서도 지금 반도체 부족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미국 현지 뉴스 몇 가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미국 국내 항공편 탑승에도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아직은 아니거든요. 학교의 대면 수업 재개가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오른 가운데 어스틴 뷰트너 LA 통합교육감은 25,000명의 교사와 교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맞춰야죠, 선생님들. 코로나 사태 직격탄을 맞아 무비자 방문을 제외하고 유학생, 연수, 주재원, 취업 등 체류 비자를 취득한 한국인들이 지난해 37,500명으로 예년보다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최저임금 $15 인상안이 확정되면 1,700만 명의 임금이 오르고 90만 명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지만 일자리가 줄어 140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꼭 최저임금 $15 인상 안 해도 좀 사장님들이 알아서 좀 올려주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을 텐데. 미국 사상 최초로 퇴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 심판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러나 위헌 논란을 빚으면서 열흘 만에 무죄 판결로 끝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56명의 연방 검사장들을 사실상 전원 물갈이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법무부는 이들에게 오늘 중으로 사임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대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화이자의 백신 생산 기간이 절반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면서 화이자는 현재 110일 걸리는 백신 생산 기간을 60일 안팎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WHO 전문가들이 코로나의 기원을 찾기 위해 최초 발병지 중국 우한에서 조사를 벌였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사고로 유출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는 단서를 찾았다고 이렇게 기사를 뜨더니 또 찾지 못했대네요. 아무튼 지금 WH는 전 세계의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찾지 못한 게 아니라 찾았는데 중국과 티카테카 해가지고 무마하도록 한 거겠죠. 답답합니다. 찾아서 중국을 어찌어찌 하자했다는 게 아니라 저거를 찾아야지만 사실 가장 완벽한 코로나 퇴치의 그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거든요.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 소식입니다. 미얀마 국민의 쿠데타 항의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면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고요. 군부가 물대포에 이어 고무탄 및 체류탄까지 발사하고 실탄 경고 사적으로 2명이 중태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유혈 사태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저 미얀마 한평생 한 세기 내내 쿠데타 이런 상황에서 다시금 군부 쿠데타 영원한 후진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를 왜 저들은 모를까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군부 쿠데타가 있었지만 저들의 저들의 관심은 전 국민의 그 행복이 아닌 것 같아요. 북한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북한의 그 최고위급들은 얼마나 잘 사는 줄 알죠? 자기들 뱃속만 채우는. 그래서 안타깝다 이겁니다. 영화 미나리가 워싱턴 DC 비평가 협의회에서 여우조연상 아역 배우상 부문을 수상했고요. 이로써 미나리는 세계 영화상 61관왕을 기록했고 배우 윤여정이 받은 상만 21개에 다루고 있는데 최근 미국 현지에서는 지난번 기생충에 이어서 또 미나리에게 상을 몰아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인종차별적 백인 텃세주의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욕을 좀 먹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얼마 전에 화성 탐사선을 쏘아 올렸어요. 우주에. 이름이 아말입니다. 아말.
근데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K-팝의 영향으로 미국 내 대학 캠퍼스마다 한국어 수강이 열기를 띠고 있다네요. 제가 영어 발음 안 좋아도 한국어 발음은 좋은데 저도 가서 한번 강의 한번 해볼까요? 교직원 25,000명이 백신 접종하면 초등학교를 개학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답니다. 지금 여러분 세금 보고 시즌이잖아요. 세금 보고 하실 분들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국은 이제 구정 연휴 기간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모쪼록 구정 연휴 기간 동안 대한민국 좀 이번만 잘 넘기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모이지 마시고 안타깝고 아쉽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저도 설과 추석 때만 되면 늘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니까 하지만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하니까 잘 넘기시고 모쪼록 지금 오늘 현재 장 끝나기 1시간 15분 전에 미국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별로 안 좋습니다. 네, 뭐 섞여 있습니다. 막 파란 거, 빨간 거, 막 단팥빵 섞여 있는데 쉽지 않은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럴 때는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 오픈이라는 혹시 주식 아세요? 오픈? OPEN? 주식시장의 레모네이드라고 보면 되는데 저희가 이 종목에 대한 영상 오랜만에 새로운 종목 추천 영상 오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통키뉴스, 시사모 뉴스가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며 더욱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화이팅! 주무실 때 모두 재생은 미주놀 들어가셔서요. 미주놀 채널 들어가기로 정하시는 겁니다. 채널 목록 클릭하시고 화면이 바뀌면 통키뉴스 종목 다른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통키뉴스 하셔서 영상 재생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특별히 왼쪽에 반복 재생 꼭 누르셔야 됩니다. 요걸 딱 누르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